남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이 초음속 및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음속의 3에서 4배에 달하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오는 실전 배치 목표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북한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저지하는 용도로 3연장 함대함 미사일에 이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현재 세계는 치열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 경쟁 중입니다. 한반도 주변국인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벌써부터 초음속과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북한도 이미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주변국의 항공모함과 최신형 구축함 이질-3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초부터 최고급비로 분류되어 왔지만, 중국의 항공모함 도입으로 인해 위기를 느낀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국에서도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또한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소형화와 한국 무기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소형화하는 건지, 어떻게 한국형 무기로 개발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원조격인 러시아의 야훈트 미사일의 직경은 700mm인 반면, 야훈트 미사일을 개선한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직경은 530mm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거리 500km의 현무 세점대지 순항 미사일을 개발 과실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현무 세점대지 미사일은 533mm 어린 발사관을 통해 발사됩니다. 또한 장보고급, 손원일급, 안창호급 잠수함 모두 533mm의 어린 발사관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개발 완료되면 바로 잠수함에 장착해서 실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안창호급에 장착되는 VLS의 직경도 533mm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하운과 해성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모든 군함의 발사관은 533mm인데요. 즉, 곧 배치될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현재의 군함 발사관에 개조 없이 바로 장착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비대칭 전력을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모든 전함과 잠수함에 장착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함과 중국의 전함들이 이제 우리 영해로 들어왔다가는 대함 미사일은 해성과 하푼 대함 미사일이 있는데, 이들 미사일은 마하 이하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적함정의 단거리 대공 미사일 및 기관포에 쉽게 유격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마하 3의 빠른 속도와 함께 수면 10제곱미터 내외로 낮게 날아가기 때문에 유격하기가 힘듭니다. 최근 개발된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개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러시아의 세계 4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인 P-500 바잘트와 P-800 야훈트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구소련이 해체되었을 당시 소련의 군소회사들은 외국과 군사기술 이전 협약 등을 자주 맺었는데, 이 때문에 무기와 기술이 변국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한국 역사 러시아의 무기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해보면 전차, 장갑과 자동 장전 장치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휴대용 대공 미사일,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순항 미사일 제트 엔진 기술 등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대한 기술입니다. 한국은 2005년부터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개발을 시작하여 2015년 완료를 목표로 하였는데, 한국 실정에 맞게 미사일의 소형화 사업 추진으로 2020년까지 연기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개발의 모델이 바로 러시아의 세계 4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인 P-800 야훈트입니다. 러시아에서는 P-800 모닉스로 불리며 수출명은 전부 야훈트라고 불립니다. P-800 야훈트는 P-500 바잘트의 개량형입니다. 간단히 재원을 살펴보면 전장 9m, 전폭 0.7m, 무게 3톤, 속도 마하 2.5, 사거리 300km, 탄두 250kg 고폭 탄두를 사용하며 고체 로켓 부스터와 램제트 추진을 병용하며 상당한 크기와 중량,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훈트의 크기가 거대한 이유는 미국의 해군 전력에 밀렸던 구소련이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함 미사일 한 방으로 미국의 구축함이나 항모를 파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거대한 크기와 탄두, 무게, 빠른 속도는 항공모함도 격침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P-800 야훈트미 전신인 P-500 바잘트를 탑재한 항공모함 킬레라는 별명을 가진 러시아의 슬라브급 순양함은 미국 해군이 러시아의 키로프급과 함께
가장 경계하는 최강의 순남 있는 양함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1975년 운용되었던 P500 발잘트에 타격되는 2만 톤급 함선의 모습입니다. 무게 4.6톤, 탄두 중량 1톤, 길이 11.7m, 사거리 500km, 속력 마하 2.5로 한마디로 거대함 그 자체입니다. 4.5톤의 무게와 탄두 중량 1톤과 마하 2.5의 속도는 폭발 없이 단지 중량과 속력만으로도 웬만한 함선은 격침시킬 수 있는 재원입니다. 이런 막강한 파워를 지닌 P500 바잘트도 단점이 있는데 너무나 큰 덩치 때문에 플랫폼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비행 중 회피 기동이나 추적 유도 기능 능력도 떨어졌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P800 야혼트였습니다. P800 야혼트는 P500 바잘트보다 1톤 이상의 무게를 줄였지만 여전히 거대한 3톤의 중량과 바잘트의 단점들을 모두 개선해 마하 2.5의 초음속으로 비행 중에도 복잡한 경로점 비행이 가능합니다. 경로점 비행이란 경로를 설정하지 않고 경로점 웨이포인트를 지정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3톤의 중량과 마하 3에 이르는 속도에도 상하 좌우 회피하며 복잡한 패턴으로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적함의 방어 체계로 쉽게 격추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런 기능은 우리 해군이 실전 배치한 해성도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오늘 설명드릴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 역시 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서두에 장시간 러시아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개발한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해를 돌기 위해 꼭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한국은 러시아의 군수업체를 통해 P800 야혼트의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고 야혼트의 제작사와 기술협약과 이전에 대해 계약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2020년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길이 6.5m, 야혼트 9m, 폭 0.5m, 중량 1.5톤, 속도 마하 3, 사정거리 300에서 500km 정도입니다. 즉, 야혼트에 비해 크기를 줄였지만 향상된 속도와 가벼운 중량 그리고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노릴스 설계 및 하이밴드 레이더 가시광선 탐색기 등 다중 모드 탐색기를 이용해 적함의 약점을 찾아 타격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P800 야혼트의 단점이었던 큰 덩치와 회피 기능의 불안정을 극복했고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소련과 인도의 합작품인 브라모스보다 소형화에 성공하였고 속도 또한 마하 2.5에서 마하 3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구입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인도의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 미사일 역시 러시아와 인도가 합작해서 만든 대함 미사일입니다. 인도의 브라모스가 야혼트의 개량판이라면 한국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러시아의 비행체 기술에 한국의 최신 전자 기술이 합쳐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한국의 대표급 잠수함이자 차후 원자력 잠수함이 될 수 있는 장보고 3급에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원래 장보고 3에는 현무 3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에 발표된 재원보다 현재 건조 중인 장보고 3의 길이가 8.5m에서 폭 9.6m로 늘어난 재원임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폭이 늘어난 이유는 신형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 발사관을 탑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잠수함 폭이 9.6m라는 것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에 가장 큰 수치입니다. 만일 장보고 3급의 사거리 1500km인 현무 3 순항 미사일과 현무 2 탄도미사일 그리고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탑재된다면 해군 전력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요. 현재 건조 중인 장보고 3급에는 6개의 수직발 사관이 탑재되는데 이후 2020년에 건조되는 장보고 3급 배치 2에는 총 10개의 수직발 사관이 장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직발 사관이 10개로 늘어난다는 것은 잠수함의 길이 또한 90m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원자력 잠수함과 맞먹는 크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원잠으로 간다는 의미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함정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완료된다는 점은 이후 공중에서 전투기를 이용해서 발사가 가능한 방식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과 스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 사업은 러시아를 통해 핵심 기술을 도입했지만 램제트와 전체 설계 및 제조는
국내에서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는 기술료와 자문료를 받고 한국에 기술 이전했고 개발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수출 시 러시아에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국산 램제트 엔진을 개발하면서 국내에서 취약했던 초고온 내열재료 개발과 제조 기술이 크게 발전하였는데 그중 특히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초음속 외에도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고자 스텔스 형상 설계와 램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개발이 완료되는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 주변국에 비해 다소 약했던 한국 해군 전력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원은 초음속 미사일을 넘어 마하 5에서 7에 이르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꿈의 식무기입니다. 예로부터 한국은 강력한 해상력을 갖춘 국가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다에서 굳건히 지켜주는 해상왕 장보고가 있었고 충무공 이순신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현재 한국이라고 이런 위대한 업적은 남은 분들이 안 나오리란 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해상력은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더욱 강력합니다.